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으킨 쿠데타 논란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전국 경찰서장들이 회의를 했죠.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뜬금없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 경찰의 모임을 전두환 씨가 주도했던 사조직 그리고 군사 반란에 빗댄 겁니다. 발언 자체도 그렇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장관의 인식이 특히 문제로 보입니다. 말폭탄을 맞은 일선 경찰은 폭발했습니다. 첫 소식 이혜선 기자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지난 23일 열린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와 비교한 건 오늘 아침 출근길. 파장이 커지자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열어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 내 특정 세력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대충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다 특정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그런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죠. 위계와 질서가 중요한 경찰 집단에서 경찰 총수의 회의 하산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회의를 강행한 건 매우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회의를 주도한 유산명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대기 발령 조치되는 등 관련 사안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경찰서장 회의가 이른바 검수완박을 위해 모였던 평검사 회의와도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 수뇌부의 명백한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계급 사회이고 위계 질서가 중요한 집단에서 그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경찰국 출범이 일주일 정도 임박한 만큼 경찰 구성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네, 졸지에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된 경찰관들은 들끓고 있습니다. 장관에게 부끄러움을 알라고 직격했습니다. 경찰청 앞에는 근조 화환이 줄을 이었습니다.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며 일선 경찰들이 보냈습니다. 이어서 홍지용 기자입니다.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입니다. 경찰로 일한 지 17년 만에 처음 글을 써본다며 모이면 다 쿠데타인가라고 되묻습니다. 총경회의는 토론일 뿐이라면서 이상민 장관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도 썼습니다. 이 장관이 경찰의 무기 소지와 특정 출신 주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장관이 자극적인 말만 하느냐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런 글이 한두 편이 아닙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를 지목해 경찰청장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양심을 속이지 말라며 용단을 내려달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도 대기 발령을 당한 류사명 총경을 응원한다며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경이 회의 한 번 한 걸 가지고 쿠데타라 합니까? 이번 주 내내 서울역에서 경찰국 신설을 막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모인 경찰들은 경찰 지휘부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경찰청 앞으로 익명의 근조 화환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찰 내부 반발이 들끓는 가운데 중간 간부들 사이에서 회의를 열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종 서울광진경찰서 경감이 전국 현장 팀장 회의를 열자고 한 데 이어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은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단체 행동을 하지 말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해산을 지시했는데도 강행하거나 언론 인터뷰로 상사의 명령을 부정 비난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금지 사례까지 담고 있어 일선 경찰의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 후보자는 조금 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참모들과 상의해서 독자적으로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 책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을 해서 대기 발령을 한 것이고. 그러면서 30일 예고된 현장 팀장 회의 등 더 이상의 집단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서는 사안을 엄중하게 본 결과라고 답했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네, 이상민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쿠데타 발언을 비판하는 야당의 질의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대행은 경찰판 하나회라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당 안에서조차 정부의 대응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정 세력이 나서 반발하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혹시 이번 불법 회기를 주도한 특정 세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뭐 짐작은 가는 것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뭐 언론의 취재 과정이나 경찰 내부의 감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발언 논란을 둘러싼 공방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란이라는 말을 일반 제가 내란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부담스럽습니다. 쿠데타가 내란입니다. 좀 다릅니다. 좀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쿠데타하고 내란이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도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 본질은 항명을 모의하는 경찰판 하나회라며 쿠데타란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선 강경 대응이 경찰을 자극하고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JTBC에 경찰국 신설이 내용은 옳지만 과정이 투박해 연착륙할 기회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극단적 대립은 양쪽 모두에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찰 모임을 비판한 걸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행안부 장관의 하나회 발언을 취재기자와 좀 더 뜯어보겠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12.12 쿠데타까지 꺼낸 건 결국 경찰대 출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발언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이상민 장관이 출근길에 아주 작심을 한 모양으로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발언을 하고 1시간쯤 뒤에는 행안부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즉흥 기자회견을 통보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도 수위 높은 발언들을 이어가는데요. 보시면 물리력과 강제력을 갖추고 무장까지 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 해산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하나회 쿠데타도 이렇게 시작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장관은 마치 전두환 군부 당시에 군내 사적 조직이었던 하나회처럼 지금 경찰의 반발을 주도하고 결집시키고 있는 특정 그룹이 있다고도 했는데요.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찰대 출신들을 저격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행안부가 지금 내놓은 경찰 제도 개선안 중 하나가 바로 경무관 이상의 고위급 진출에 있어서 승진 대상자 20%를 비경대 출신으로 채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경찰대 출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주장을 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나회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겠죠. 헌법을 파괴하고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했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상민 장관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근거가 있습니까? 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태를 복종 지시 의무를 위반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징계를 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요. 경찰청장 후보자가 말렸는데도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불법 집단 행위라고 규정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를 한 것을 두고 집단 행동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좀 과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네. 과연 경찰서장들이 주말에 좀 모여서 이렇게 경찰국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경찰청이 그걸 말렸다고 해서 그걸 직무상의 명령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 사건이 징계가 이루어져서 법정에 가거나 하면 오히려 해산 명령이나 또는 어떤 징계 처분 같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법조계 해석도 있고요. 물론 이상민 장관은 그렇다고 해서 꼭 경찰들을 형사처벌하게 된 말은 아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긴 했습니다. 네.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썼다가 또 꼭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로 앞뒤가 네.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서 많이 모였잖아요. 네.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래서 야권에서는 검로경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하면 로맨스, 경찰이 하면 불륜이냐, 뭐 이런 비아냥인데요. 올 초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전국의 검사들이 일과 시간에 모여서 뭐 평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 지검장회의 줄줄이 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검사들이 모인 것도 다 형사처벌 대상이고 범죄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건데요. 이상민 장관은 검사들의 회의의 경우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용인했던 사안이고 이번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기를 소지한 경찰 간부들, 지역 치안 책임자인 경찰 간부들이 제복을 입고서 이렇게 상관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들이나 경찰들이나 단체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 경찰에 대해서는 차별적 시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경찰이 장관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데도 계속 반발하는 핵심 이유는 뭘까요? 네, 경찰 조직에는 지난 수십 년간 정치 권력에 휘둘리면서 수사 중립성이나 또 독립성을 위협받아온 어떤 집단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직접 통제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면 국민에게 칭찬받는 경찰이 아니라 장관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경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요. 네, 조금 전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전해줬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아니 바뀌는 내용 중에 수사 관련 내용이 어디 있느냐, 뭐가 문제냐, 그리고 오히려 권한이 없는 청와대보다 법적으로 좀 권한이 있는 행안부 장관이 오픈된 곳에서 지시를 남기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면 더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경찰국이 행안부 내에 설치가 돼서 경찰 인사에 대한 온갖 정보를 수집하고 또 예산이나 주요 경찰 정책 사안에 대해서 경찰청장의 보고 의무를 명시화하는 그런 경찰청장 지휘 규칙이 만들어진다면 경찰을 좀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장치만, 통제 장치만 체계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경찰국의 법적 근거는 만들어졌고요. 입법 예고를 마치고 내일 국무회의 업무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죠. 8월 2일에 이 경찰국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상민 장관의 발언들로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임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